아니, 대체 한국인들은 이런 나라에 살면서 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거야?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주 파수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온 사연입니다.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호주 주도 퍼스에 살고 있는 카밀라입니다. 아마 많은 한국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호주는 워킹홀리데이로 유명한 나라예요. 호주의 큰 면적에 비해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외국인 친구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정책을 적극 장려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동호주는 도시가 많이 발달하여 많은 젊은이가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죠. 제가 사는 서호주는 자립심과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오지는 않기 때문에 동호주와 비교하면 늘 일손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제가 거주하는 서호주에는 한국인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왔습니다. 퍼스뿐만 아니라 범버리에도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한국인들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자립심이나 모험심이 강해서 외국을 나오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를 선진국 또는 살기 좋은 나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국을 경험하고 나니 도대체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호주로 나오고 싶어 하는지 오히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퍼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온 한국인과 친구가 되었는데요. 꽤 많이 친해져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휴가지를 고를 때쯤 친구가 대뜸 한국으로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고 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베트남, 대만, 일본 정도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권유하기도 하고 하니 한국으로 휴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큰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국가는 호주보다는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들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호주에 그렇게나 많이 오는 한국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게 사실거든요. 하지만 제 그런 생각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실 퍼스 국제공항은 이름만 국제공항이지 그 크기나 규모, 시설이 좋다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호주에서 네 번째로 붐비는 공항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론 공군 비행기지로 먼저 건설되어 사용된 공항이라 그렇게 멋지고 큰 공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항의 크기부터 시설, 청결, 안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매우 뛰어나 보였어요. 특히나 공항을 안내해주는 로봇 같은 것이 보여서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한동안 2050년을 살고 있는 건가요? 정말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충격을 받은 건 아닌지 다른 외국인들도 공항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로봇을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는데 바쁘더라고요. 공항을 빠져나와 지하철을 타는데도 놀랐습니다. 사실 호주는 땅이 넓어서 굳이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자가용을 더 많이들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퍼스의 경우 어느 정도 지하철 노선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퍼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노선이 너무 많고 복잡해 충격을 받을 뻔했지만 노선도나 안내 표지판이 친절하게도 영어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이 세계적 메가시티로 떠오르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해 친구가 알려준 주소까지 별일 없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호주에서와는 달리 너무 세련되어 있었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때는 일을 해야 해서인지 항상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선크림을 바르고 늘 모자만 쓰고 다녔거든요. 한국에서 다시 만나니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고 멋있어져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저희는 그동안의 회포를 풀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한국에 왔으니 치맥부터 하자고 하더군요. 치맥은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요즘 호주에서도 점점 한식의 인기가 치솟고 있어서 호주에서도 한식을 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본토의 치맥이라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식당을 향하는 순간에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화려한 조명들과 늦게까지 영업하는 상점가를 보면서 밤늦게까지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퍼스의 경우 애보리진이 많은 동네나 좀 위험한 동네는 저녁에 돌아다니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밤이 되면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고 어두워져서 위험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두가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도착한 치킨집은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서호주의 치킨 프랜차이즈인 치킨트리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었어요. 더욱 놀랐던 점은 모든 테이블에 종업원을 부르는 호출벨이 있었고 심지어 주문과 결제도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천공항의 로봇을 봤을 때도 미래에서 온 느낌이었는데 호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정말 미래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나라에서 호주로 워홀을 오는 거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대부분의 많은 한국 청년들이 영어를 위해서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한국 청년들이 호주를 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 점이 많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친구가 한국까지 왔으니 서울에만 있지 말고 서울 근교로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더군요. 자기도 직장 다니느라 제대로 된 여행도 못 가봤다면서요. 호주의 대자연에서 캠핑할 때만큼의 느낌은 아니겠지만 한국도 요즘 캠핑이 유행이고 자기는 호주에서의 캠핑 경험 때문에 한국에서도 캠핑을 자주 간다고 했죠. 저는 사실 캠핑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쉬는 거나 자는 것이 불편해서 캠핑보다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하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하니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캠핑을 가기 전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늦은 시간이라 마트나 상점이 문을 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친구는 근처 편의점에서 대충 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구매하자고 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호주에서 택배를 시키면 4, 5일은 기본이고 운이 없으면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행 일정을 고려했을 때 택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거냐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웃으면서 한국은 호주랑 다르게 영영시 전에 시키면 내일 새벽에 도착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친구에게 너 지금 내가 한국이 처음이라고 거짓말하는 거냐고 농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정말이라고 내일 아침에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진짜 친구의 장난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일부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친구가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한국 택배의 충격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의 말대로 새벽에 문 앞에 택배들이 도착해 있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지 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캠핑용 짐을 싸기 시작했죠. 저는 정말 호들갑을 떨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보라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면서 요즘 한국은 새벽 배송은 기본이고 보통 다음날이나 길어도 이틀 안에 택배가 도착한다고 했죠. 저는 택배의 속도도 충격이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그냥 간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만약 호주에 이런 식으로 택배를 놓고 간다면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겁니다. 호주도 부재 시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무인라커 시스템이라든지 우체국 픽업 시스템을 운영 중이긴 하지만 호주의 택배 시스템은 제가 직접 낳거나 우체국을 찾아가야 해서 번거롭죠. 하지만 한국은 진짜 미친 나라인 것인지 그냥 물건을 집 앞에 놔두고 간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요. 전 이걸 당연하게 여기며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는 또 웃으면서 호주에서 택배 받으러 갈 땐 진짜 귀찮고 답답했다고 호주의 추억을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했어요.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면 다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택배를 놔두고 다니는 걸까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저에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뒤로하고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캠핑장도 호주와는 다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알고 친구가 글램핑이라는 한국에서 조금 럭셔리한 캠핑장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일반 캠핑보다는 씻기도 좋고 지내기도 좋아 저같이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만족스럽더라고요. 한국의 자연은 호주와는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광활한 대자연의 느낌이고 드넓게 펼쳐진 황야, 아웃백의 느낌이라면 한국은 숲과 산이 어우러져 호주와는 색다른 자연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놀랐던 것은 글램핑장에서는 삼겹살을 무한으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니 또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한국은 호주에서처럼 많은 별이 쏟아지는 하늘은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 멋졌습니다. 특히나 가장 좋았던 부분은 모닥불을 피우고 불 앞에서 커피를 한잔하며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모닥불을 피우자 친구가 오로라를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 하늘에 별도 잘 안 보이는데 오로라는 무슨 하며 또 저에게 농담을 하나 싶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 모닥불에 뿌리더군요. 그러더니 순간 모닥불 색상이 파란색, 초록색처럼 정말 오로라처럼 보였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친구에게 그게 뭐냐고 하니 오로라 가루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한국인들의 기발함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캠핑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굳이 휴게소를 들러야 하는 거리는 아니지만 한국의 휴게소도 한번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휴게소를 들리더라고요. 호주는 휴게소라는 개념은 딱히 없고 주유소에 있는 작은 상점이 전부입니다. 거기서 과자나 음료수, 물은 좋으면 냉동 미트파이 정도를 구경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압도적이었어요. 가지런히 주차된 차량부터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휴게소 건물로 다가가니 각종 간식을 팔고 있더군요.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이 친구에게 물어보니 떡볶이, 회오리, 감자, 호두과자 등등 다양한 음식들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간식 판매대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식당이 있다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호주에서 한두 개 간식하는 코너만 돼도 엄청난 휴게소라고 난리가 날 텐데 그 수준을 넘어 제대로 된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뇨? 정말 한국인들은 미래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친구는 계속해서 놀라는 저를 보고 웃으며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간식을 사오고 소고기 국밥을 시켜주더군요. 처음 먹어보는 소고기 국밥이었는데 매우 맛있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을 돌아보니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왜 선진국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었어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건 그들이 자립심과 모험심 독립심이 강해서이고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됐죠. 호주에서 태어나 모국어가 영어라 다른 언어엔 관심도 없던 저로서는 한국 젊은 청년들의 이런 생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이 제가 이번 휴가에서 경험한 미래 국가, 한국, 미래 도시 서울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죠. 진심으로 한국의 환상적인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호주의 택배 시스템이나 휴게소 같은 건 잘 몰랐었는데 카밀라 씨 덕분에 이렇게 또 한국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